여러분, 연락하는 남자나 썸남한테 있는 그대로의 내 마음을 너무 많이 티냈더니 질려하고, 또 반대로 감정을 숨겼더니 나를 포기해버린 상황, 다들 한 번씩은 경험해보셨죠? 그래서 남자를 대할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나한테 더 집중하고 나를 더 좋아하게 만들 수 있는지 감이 잡히지 않으셨다면 오늘 영상 잘 선택하셨어요. 오늘 영상에서 나한테 관심 있는 남자를 점점 더 안달나게 만드는 4가지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상 절대 어렵지 않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만 두셔도 여러분의 연애 실력이 확 늘어나실 거예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안달나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마음에 들고 그 사람에게 니즈가 있는 상황이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니즈가 있다는 것만으로 안달이 나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연예인들을 보면서 누구나 저런 사람이랑 연애 한번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그 연예인에게 안달이 나거나 하루 종일 생각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라고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우연찮게 그 연예인을 만나서 그 연예인이 먼저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상황이 특별하게 느껴지고 계속 떠올리는 상황이 될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안달이 나는 상황은 내가 가치가 높다 생각하고 니즈가 있는 사람과 현실적으로 잘 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안달이 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가능한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간, 감정, 노력을 쏟게 되고, 곧 이런 가치 투자들은 매몰 비용이 되어버려서 점점 더 그 대상에 몰입하게 되고, 조금만 상대방의 반응이 달라져도 불안해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 원리를 반대로 이용할 수 있어요. 남자가 나한테 니즈를 느끼게 만들고 현실적으로 연애의 가능성이 있다고 느끼게 만든 뒤에 그 상황을 일정 기간 유지하며 남자가 나한테 매몰 비용이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남자는 자신이 투자한 것들이 아까워서라도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나한테 계속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런 상황을 만드는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상상하게 만들면서 기대를 키워주세요. 우리가 안달이 나는 대상은 사람이든 사물이든 가치가 높다고 느끼고 그 대상을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만족도가 높다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에요. 기업에서 자신들의 상품을 마케팅할 때 제품의 전문적인 스펙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공개하지만 사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할 때는 그 제품을 구매했을 때 소비자가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소비자들은 그 경험을 얻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나와의 연애에 기대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나에 대한 니즈가 올라가고 그 경험을 쟁취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관계 초반에 이미 나한테 관심이 있는 남자는 내가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혼자 연애를 상상하면서 니즈가 올라가 있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남자가 연애 장면들을 상상하게 만든다면 훨씬 더 니즈를 키울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걸 어떻게 하는데요? 남자한테 연애를 상상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 개인적인 연애에 대한 로망을 들려주는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는 여러분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연애에 대한 얘기를 노골적으로 들려주는 거 내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쉽게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대놓고 연애에 대한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기보다 거시적으로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연애에 대한 모습을 들려주고, 그런 연애를 위해서 쉽게 누군가를 만나지 않고 신중하게 고른다는 느낌을 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저는 남자친구보다 가장 좋은 친구가 생기면 좋겠어요. 의리나 믿음으로 내 걸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요. 항상 이런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하려 하는데 꼭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진다고 상대방도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누군가를 볼 때 겉으로 하는 말보다는 내면의 생각을 보려고 해요. 이런 얘기들이 남자가 느끼기에 안정적인 연애를 떠오르게 만들고 내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게 만드는 얘기인 거죠. 두 번째, 남자에 대한 반응에 기복을 주세요. 사람에게는 손실 회피 심리가 있어요. 손실 회피 심리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을 더 크게 실감하고 더 큰 고통을 느끼는 심리예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벌 기회를 놓치는 상황에 대해선 아쉽긴 해도 크게 와닿지는 않는데, 반대로 내 주머니에서 10만 원이 빠져나가는 상황은 훨씬 고통스럽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사실 경제학적으로 이 두 상황은 똑같은 손실로서 정확하게 같은 결과지만 감정은 이 두 가지 상황을 전혀 다르게 느낀다는 거죠. 우리는 이 심리를 이용해서 남자를 안달나게 만들 수 있어요. 남자는 여자의 반응을 보고 자신에 대한 여자의 호감을 가늠해 봐요. 그리고 한 번 얻었던 호감을 잃는 상황에 대해서 고통스러움을 느끼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 분명히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스킨십도 이 정도나 진도가 나갔는데 갑자기 왜 달라진 걸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시간으로 여자의 감정을 알 수 없으니 스킨십 같은 큰 변곡점을 기준으로 여자와의 관계가 이 정도 단계까지는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런 상황이 생기면 마치 자신이 얻었던 걸 도로 뺏긴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안달이 나게 되는 거죠. 물론 꼭 스킨십이 아니더라도 오늘은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연락도 하고 어느 정도 썸 분위기의 대화가 오갔다면 내일은 자연스럽게 연락 템포도 느려지고 대화의 적극성도 줄여보는 거예요. 그러다 남자가 충분히 감정 소모를 했다고 생각하면 다시 적극성을 보이면서 남자의 감정에 기복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조금만 지속돼도 웬만한 남자들은 여러분 반응 하나하나에 의미 부여를 하면서 혼자 안달나고 혼자 감정이 커져갈 거예요. 세 번째, 남자에게 애매한 수준의 호감을 표현하세요. 결정적으로 남자가 안달나게 만들려면 남자가 생각하기에 조금만 내가 더 노력하면 연애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야 해요. 그러려면 우리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남자한테
남자한테 호감을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느껴봤다시피 내가 고백만 하면 받아줄 것 같다는 느낌을 주면 남자가 안달이 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남자가 생각하기에 애매한 수준의 호감 표현을 활용해주는 거예요. 얘도 나한테 관심은 있는 것 같은데 다 넘어온 것 같지는 않네. 딱 이 정도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게 가장 효과적인 호감 표현인 겁니다. 어떻게 호감을 표현하는데요? 남자에 대한 직접적인 호감 표현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들을 들려주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남자한테 나도 너랑 있는 게 너무 좋아. 이렇게 남자를 지칭해서 하는 표현보다는 오늘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사람 만나서 즐겁게 시간 보낸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상황에 대한 표현을 들려주는 거예요. 조금 더 남자한테 직접적인 호감 표현을 들려준다 하더라도 이렇게 어디 가서 노는 것도 좋지만 같이 대화할 때 참말이 잘 통해서 좋은 분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애매하게 남자가 원하는 수준에 못 미치는 표현까지만 들려주세요. 네 번째, 남자를 경계하는 듯한 말을 은연중에 들려주세요. 남자 입장에서 가장 답답한 상황은 여자가 나한테 호감은 있는 상황인데 아직 나를 신뢰하지 못해서 뭔가 아슬아슬하게 연애까지는 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 남자는 여자를 설득하기 위해 더 많은 감정을 표현하고 더 헌신적인 모습을 통해 신뢰를 얻으려고 해요. 즉 여자가 남자를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남자는 그 경계를 내려놓게 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계를 의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아실만한 예시로 여자들이 남자한테 여자 많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말을 들려주면 나한테 관심이 있는 남자들은 자신이 여자가 많지 않다라는 얘기들을 할 거예요. 그 순간에 남자는 여자를 안심시키지 않으면 자신을 신뢰하지 못해서 거리가 멀어질 걸 걱정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런 표현은 사실 넌 누가 봐도 매력적인 남자야. 내 눈에도 매력적이게 보여. 이런 메시지를 남자한테 전해주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남자가 눈치가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로 여자가 나한테 호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런 얘기보다는 남자의 연애관에 대해서 질문하는 얘기들이 더 낫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연애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다툼이 생기면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하세요? 바람피는 사람들이 왜 바람을 핀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남자의 생각을 유추해 볼 수 있고 남자도 신중히 생각하고 대답해야 하는 질문들을 던지는 거예요. 이때 남자가 내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기준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여러분의 호감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남자를 안달나게 만드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딱 2가지만 아시면 돼요. 하나는 남자의 니즈를 최대한 키워주는 거고 또 하나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나를 가질 수 있다고 느끼게 만들면서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나한테 투자하게 만들면 돼요. 이 상황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남자한테는 매몰 비용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 나를 얻지 못하고는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연애언어TV를 구독하시고 여러분 연애의 질을 수직 상승시켜보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연애하세요.